그래서 노베이스 아이들이 대형을 들어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베이스 개념이 없어요. 기본 개념, 기본 문제 열심히 건드려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업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상담 신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채널 확장의 수단으로 상담을 선택했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상담 신청 보내주시는 거에 꼭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담 신청이 계속 밀리고 있고 제가 하루에 한 5개 정도는 꼭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하냐는 댓글이 많습니다. 이 상담 신청하는 방법은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고 그 밑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저에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검색창이 있고 거기에 골뱅이 붙이시고 센케미를 치시면 저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걸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은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 나는 조금 기다릴 수 없어. 전화 상담은 조금 대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기다릴 수 없고 내가 학원명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너랑 꼭 통화를 해야겠어. 전화를 기다릴게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반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캠입니다. 오늘은 재수학원의 대형, 중형, 소형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형의 단점, 개인 케어가 없다. 대형을 선택하고 어떤 개인의 케어를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의 케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800명에서 1000명을 대형이라고 표현하는데 특정 학생이 어떤 게 고민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케어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노베이스 케어가 불가능하다. 자, 대형들 중에 보통 대형들은 등급 컷을 정해놨어요. 그러나 시작 초기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유시험 전형으로 봤거든요. 시험을 쳐서 들어와라. 성적이 안 된 애들 시험 쳐서 들어와라. 근데 그 시험이 몇 개를 맞았는지 과연 이 아이가 대형을 들어와도 될지에 대한 기준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 시험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베이스 아이들이 대형을 들어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베이스 개념이 없어요. 기본 개념, 기본 문제 열심히 건드려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업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성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노베이스 아이들 대형 절대 가지 말라고 제가 영상마다 이야기하죠. 노베이스 케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어렵다.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질문을 하려면 질문지를 써서 내고 기다리고 심지어 막 이틀 3일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모르는 게 많을수록 질문이 많아요. 근데 이 질문이 해결 안 되면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어느 기간이 되면 학생이 공부를 포기합니다. 왜냐면 모르는 것만 계속 쌓이니 수업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질문이 어렵다가 단점이고, 자, 질문 대기가 길면 이 아이가 포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성적이 낮을수록 대형은 쳐다도 보지 마라. 너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형의 단점, 상위권이 적다. 대형 대비 상위권이 적죠. 왜냐하면 이 학원들은 등급 컷이 다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움직인다. 아까도 그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은 많은 인원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 규칙이 어긋나면 끝. 근데 중형들까지만 해도 인원이 적고 이제 예외들이 생길 수 있으니 왜 쟤는 저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해요? 이런 불만들이 생겨납니다. 규칙이 움직인다가 중형의 단점. 그리고 세 번째, 관리교사와의 마찰. 그러니까 규칙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교사와의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쟤는 저렇게 해도 봐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 이런 불만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소형의 단점, 관리가 루즈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관리가 루즈하다는 건 대형 전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특정 규칙의 예외가 없다. 중형 예외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규칙대로 움직인다. 소형
50명 미만의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사정을 다 봐줍니다. 그게 소형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특정 누군가가 예를 들어 뭐 종칙이 3분 전에 강의실에 들어가야 해. 근데 얘가 너무 배탈이 심해. 학원이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계속 쉬는 시간마다 설사를 하고 있는데 3분 안에 안 들어갔다고 얘를 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개개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 예외가 늘 생기고 그러다 보니 루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찍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형, 중형, 소형의 장점, 단점의 표본적인 것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한 것만 뽑은 것이고 이것 이외에도 대형, 중형, 소형의 단점들 많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뽑은 것이니 구독자분들 참고하시고 내가 대형 갈지 중형 갈지 소형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점을 참고해서 학원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